그럼 지금부터 2035 천안도시기본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2035에서는 특이점 몇 가지가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충남도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간망 구축계획 등이 나오기 전인 2017년에 설계를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상위 계획을 수용하여 천안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상위 계획이 나오기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내용이 장기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2020에서 나온 기존 내용을 제외한다면 천안시의 꿈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C노선, 결정된 수원역에서 지제역, 그리고 천안역까지의 연장을 계획하는 철도망입니다. 관련해서는 저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유튜버님들이 계시니 참고하시고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C는 대도시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거리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수도권 광역철도 거리 기준은 시청 또는 강남역 반경 40km 이내입니다. 하지만 강남역에서 천안역까지의 직선 거리가 78km입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지제역까지도 계획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 천안역까지의 연결은 아직 이야기 드리는 건 시기상조죠. 그리고 이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을 천안의 꿈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천안 주민으로서 개설이 되면 좋죠. 하지만 저는 분석을 하는 입장이니 약간 비판적인 느낌으로 갈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안역에 KTX가 지나가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천안 아산 KTX역 말고요. 수원역에서부터 대전역까지 가는 상행선, 하행선 각각 하루 4번 운행을 하고 있지만 천안역에는 무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는 현재 천안 아산 KTX만이 아닌 천안역에 KTX 정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약 실천 계획에 나온 계획으로 이런 게 조금 더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말이 나온 김에 천안의 철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철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된 자료는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입니다. 최근에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안이 발표되었죠.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베이스가 되는 계획이 제3차이기 때문에 최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서산시를 시작으로 천안, 문경, 영주를 경유해서 울진군 등의 12개 시군을 연결하는 철도 계획입니다. 홍보 포스터에서는 울진에서 일출 보고, 천안에서 점심 먹고, 서산에서 일몰을 본다며 홍보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지역공약 이행 부분에 반영된 국책사업이고 총 길이만 330km입니다. 2019년 전체 노선 중 동서횡단철도의 시발점인 당진 성문 국가상단에서 합덕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산에서 예산까지의 구간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신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천안 청주공항 등에 대한 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천안 청주공항 구간은 천안 구간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청수역과 독립기념관역입니다. 이건 연구 보고서에 나온 자료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천안 아산역을 시작으로 해서 청수역이 새로 신설되는 방안이네요. 대한 1에서는 청수역을 제외하고 독립기념관으로 직결하는 방안이 있으니
너무 신뢰는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세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해당 내용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반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했지만 반영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현재도 해당 계획은 장기 계획입니다. 착공까지의 예상 기간은 현재부터 시작한다 해도 30년 이후입니다. 하지만 이번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반영이 안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거나 일부 구간만 개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선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떨어지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1억 투자해서 순수히 1억을 벌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자고요. 좋죠? 그런데 그 기간이 30년이 넘습니다. 이러면 저 1억이 의미가 있을까요?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만에 1000만 원 버는 계획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A는 1억을 가지고 2억이 되는데 30년이 걸린 곳에 투자를 했다면 연간 3.3%의 수익을 냈지만 B는 1억이 1억 1000만 원이 되는데 1년이 걸리는 곳에 투자를 했다면 연간 수익률 10%를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 게 투자 기간입니다. 투자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갑자기 딴 길로 빠졌네요. 다시 철도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관련 투자는 신중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방안 검토입니다. 병점에서 천안까지 운행 중인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당 노선을 향후 위에 이야기 드렸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에 단초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고려한 노선이기 때문에 청수역 및 독립기념관의 역의 위치가 비슷합니다. 저는 천안에서 제일 중점으로 봐야 하는 사업을 이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립기념관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부권의 풍부한 관광정원, 용현저수지, 독립기념관, 종합휴양관광지, 병천 순대거리, 상록랜드, 유관순 열사 기념관 등을 활용하여 동서 지역 불균형을 관광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은 동부권 발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사업은 최소 30년 이상을 봐야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노선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으니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이라는 역사적 의의 및 민족 정신 고취만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 노선을 주장하지 마시고 일단 천안시는 정부의 정책적 타당성을 가지고 이해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향후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전체 노선에 기틀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천안 청주 간 복선 전철 사업입니다. 천안 도심의 경부선은 병점 천안 복선 전철 사업이 조성된 후 유지되어 두정역은 교량의 단일 출구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연계 환승체계 구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부개찰구 신설 공사를 하고 있으며 병점 천안 복선 전철 사업 시 임시 역사로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현재 신축에 대한 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눈들 건널목은 도심 구간임에도 철도 건널목으로 존치되어 있다가 현재 눈들 건널목 입체화 사업으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복선으로 운영 중인 경부선, 천안 대전 구간의 이 복선안을 위하여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시 천안시는
2013년 국토교통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 전 천안시 도심구간 지하화를 통해 행복주택 건설 및 청수역 신설을 건의했지만 국토교통부가 2014년 발주한 천안 청주공항 복선절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천안시 도심구간 경부선 개선은 현재 미반영 상태입니다. 천안에서 서창까지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열차 운행 시간을 피해 공사를 해야 하고 늘어난 사업비로 인해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청수역은 천안시 도심구간 지하화 및 청수역 신설에 대해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인구 증가 지역으로 법원 이전 등 역 신설 필요 지역으로 했지만 아직 반영된 게 없습니다. 천안의 철도 관련 자료마다 청수역에 관한 언급이 많아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 한번 정리해보자면 천안 청주공항 복선절철 사업에서의 청수역의 위치는 여기,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사업에서의 청수역의 위치는 여기,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에서 청수역의 위치가 두 개 나오는데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사업에서 사용했던 청수역의 위치를 하나 사용하고요. 다른 하나는 천안 청주공항 복선절철 사업에서 제시되었던 청수역의 위치를 경부선과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의 연계를 위해서 청수역의 위치를 450m 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팩트를 이야기 드리자면 아직 결정된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가지고 어디 가서 청수역이 여기다 라고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냥 연구 보고서에서 청수역이 거론되었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세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사업, 천안 청주간 복선전철 사업까지 이야기 드렸네요. 네 번째, 평택 오송 2복선화는 평택에서 오송까지 기존 선로 지하에 고속철도를 건설해 선로 용량 포화 상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반영이 되었으며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초안에서도 기시행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천안 아산역을 경유하지만 사업비 절감을 위해 지하에 천안 아산역이 건설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무정차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 아산역의 이용 인구가 2025년에 약 11,000명으로 정차역이 설치되면 약 1.7배인 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평택 오송 복북선 전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어 도에서는 지상에 있는 천안 아산역을 군안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9월에 사업 공고할 계획이라고 답을 했으니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설 역사 계획입니다. 위에 청수역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렸지만 중심생활권에서는 부성역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에는 직산역과 성안역이 있는데 평택역과 성안역의 거리가 8.6km로 중간에 복모역 신설, 성안역과 직산역의 거리가 5.3km로 매주역 신설,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은 천안시 자체 구상입니다. 상위 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역을 이용하시는 분 얼마나 계시나요? 역 신설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자인 지자체 부담으로 천안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또한
역 운영에 대한 손실 발생 시 현재 진행 중인 탕정역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탕정역은 그나마 LH에서 역신설 사업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게 다르지만요. 최근 연구 결과나 보고서에 따르면 기간 교통망은 대도시 빨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안 인근에 소도시 인구를 유입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경기 남부권인 평택, 안성 지역에 인구를 유출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24일 천안시는 부성역 신설 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역 신설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어요. 여러분들 부성역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성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고고! 이 부성역의 시작은 200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천안에서는 2004년에 개통한 천안 아산 KTX역과 함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많았는데 아산 신도시 배방지구, 그리고 신도시 2단계 사업. 업성동 성성동에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청수동에는 청수지구, 백석동에는 유통물류단지와 백석지구, 신방동에는 신방통정지구 등으로 천안 전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로 인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었고 이로 인해서 차량 증가가 될 것으로 보았어요. 그럼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지정체가 예상되고 또한 차량 증가로 발생될 환경 문제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철도를 구축하려고 했죠. 그때 고려개발이라는 회사가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를 접수하게 되고 이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2008년에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진행 중인 경전철 사업이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을 경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경전철 노선에서 A5역이라고 해서 여기거든요. 여기에 공주대학교와 경부선의 수도권 전철 환승 역사로 시작한 게 바로 부성역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2009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국토부에 고시가 되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국제비즈니스파크가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지죠. 그런데 이 경전철 사업은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으로 인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이 국제비즈니스파크가 지지부진해지고 혹시나 이게 무산이 된다면 당연히 이 경전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게 됩니다. 여기에 용산 의정부의 경전철 사업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많아서 천안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를 겪다가 2011년 5월에 경전철 사업이 무산되게 됩니다. 여기에 지지부진했던 국제비즈니스파크 또한 11년 10월에 무산이 돼요. 그렇게 부성역 이야기가 쏙 들어가다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 자리 어디죠? 바로 업성동, 성성동이죠. 한때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었던 곳이에요. 지금도 불타고는 있긴 하지만요. 이 국제비즈니스파크가 무산된 자리에 일부 면적의 성성지구가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천안시에서는 부성지구를 개발하게 되니 이 부성역이라는 존재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천안시에서는 부성역과 청수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 하지만 청수역은 타당성 1 미만으로 보류, 부성역은 인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타당성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과거 이야기고 현재로 돌아오면 최근 22년 1월 24일 얼마 안 되었죠. 천안시는 국가철도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이 3자 간의 협약을 맺고 총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역사를 2026년까지 준공하겠다는 목표로 설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뭐 이건 제가 사실을 나열했을 뿐이지 진짜는 지금부터죠. 그럼 이 부석역은 왜 이렇게 건설하고 싶어 할까요? 천안시의 인구가 약 67만,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2018년 기준 약 31만 대입니다. 인구 2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인구 증가율은 5%이지만 작년은 인구가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자동차 등록 대수는 연간 5%대로 증가하고 있어요. 인구 증가보다 자동차 등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시교통의 정비 미비로 교통의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이것만 있을까요? 이러한 자동차의 증가는 배출가스,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여러분 출퇴근할 때 어때요? 지옥이죠.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요즘 어때요? 한 세대당 자동차가 2대는 기본인데 보통 주차 대수가 세대당 2대를 넘지 못하죠. 저녁 늦게 들어가면 주차 전쟁이라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주차하면서 스트레스까지. 정말 싫네요. 거기에 천안은 서울과 달리 대중교통에 대한 수송 분담률이 정말 낮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출퇴근할 때 버스나 전철, 택시 이러한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아니죠. 거의 자차 이용하시죠. 회사 통근버스는 제외하고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이 대중교통에 대한 수송 분담률이 약 70%.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70%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중소도시의 경우도 약 50% 정도예요. 그런데 천안의 경우는 이 분담률이 30%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확실히 개인 교통인 자차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주차나 교통 문제, 환경 등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러한 개인 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천안은 앞으로 위의 문제들이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안은 대중교통인 전철과 버스의 수요를 늘리고 싶어 해요. 안 그런다면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으로 도로망을 깔아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위의 문제는 천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지금 여러분 천안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역이 어디죠? 천안역이죠.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두정역입니다. 천안역, 두정역. 이 천안역의 경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약 15,000명이 일평균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두정역은 어떨까요? 거의 비슷한 13,000명입니다. 두정역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서? 아니요. 바로 수도권에서 학교를 통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두정역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상대, 호대, 백대, 단대, 그리고 오늘 부석역과 제일 연관이 큰 공주대까지 대학교의 통학을 위해서 이 수도권 전철인 두정역을 이용하는 대학생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져 조금 다르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 이 두정역에서 공주대학생의 일일 전철 이용자 수가 무려 일평균 3,300명입니다. 두정역 총 이용객의 약 20%에서 25%가 공주대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학교까지 한다면 거의 대학생 수요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정역이 말이죠. 그리고 이 두정역은 고가에 설치되어 있어 주변 차량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수도권에서 대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 두정역으로 집중되게 되고 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차량, 통학을 위한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석역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통 정체가 심각해지겠죠. 그럼 부석역이 설치가 되면 공주대학생들은 굳이 두정동에서 두정역에서
이렇게 환승할 필요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통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숫자도 무려 3,000명 정도. 많아요. 그럼 그 3,000명이 이용하는 택시, 버스 등의 수요가 빠지니 이 일본 국도의 지정체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겠죠. 결국 부석역 신설 사업은 수도권 전철로 천안으로 통근하는 이용자와 공주대학교 등의 학생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인근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자, 이렇게 끝내면 콕부동산 연구소가 아니죠. 확실히 저도 필요성은 공감해요. 분명히 부석역의 신설은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이 부석역은 국가에서 요구한 역이 아니고 천안시에서 요구한 역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요구한 자인 요구자가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석역의 건설 비용 약 400억 원은 전부 천안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뭐 이건 건설 비용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 역을 운영 시에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비용 또한 요구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은 작년에 개통한 탕정역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 협약 추진 계획이에요. 영업손실 보전금 추정.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탕정역도 부석역과 마찬가지로 아산시에서 요청한 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시 전액을 아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역인데 그 부담 금액을 추정한 표예요. 이 표를 한번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탕정역의 예측치가 78만 7천입니다. 이걸 365일로 나누면 일평균 2,000명이 이용을 예측하고 있는데 2,000명이 이용을 하게 되면 철도공사 예측 약 5억 6천, 아산시가 예측 4억 6천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예정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추정치입니다. 그럼 이 손실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라겠죠? 원인자인 지자체, 아산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30년 동안. 혹시나 3년 연속으로 손실이 안 나면 이 협약이 없어지긴 하는데 뭐 그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럼 30년에 걸쳐 약 150억 원을 아산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측한 2,000명이 탕정역을 이용하나요? 아니요. 제가 최근 탕정역에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일평균 9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답니다. 지금 예측치의 약 절반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죠. 그럼 이 손실 보전금은 6억 원 정도로 증가하게 돼요. 뭐 다 아산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줘야 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석역은요? 아까 공주대학생들이 약 4,000명 정도 이용한다면서요. 맞아요. 예전 부석역 신설 토론회 자료에서는 직산역에서 약 400명 정도, 두정역에서 약 3,300명 정도가 공주대학생으로 보았고 이 부석역이 생길 시에는 이 수요가 부석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았어요. 뭐 이 자료는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수송통계자료실에서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편집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수업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도부터는 수요가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감소한 인원이 직산역은 약 600명, 부정역은 약 3,400명 정도의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으로 두 자료가 거의 뭐 크로스 체크되는, 그러니까 공주 대학생들의 이용객들은 이 정도가 맞다라고 볼 수 있네요. 뭐 이건 추정치이긴 하지만요. 그럼 기본적으로 약 4,000명 정도가 부석역을 통해서 통학을 하니까 탕정역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네. 기본적으로 4,000명이 이용하니까. 그죠? 하지만 이 영업 손실 보전금을 계산할 때 신규 수요율이라는 걸 봐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일단 공주대학생들은 기존 수요예요. 여기가 부석역이고 직산 두정역이라면 이 공주대학생들은 부석역이 없어도 직산역이나 두정역을 통해서 이용했던 수요였기 때문에 이 아까 이용하던 4,000명은 부석역의 신규 수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0명에 대한 수익은 원래 직산역과 두정역에서 벌어들여왔던 수익이기 때문에 이 수익은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봐야 하는 게 이 인근 지역에서 부석역이 생기면 이 부석역을 이용할 신규 수요가 얼마나 생기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신규 수요가 많을수록 영업이익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거꾸로 이 신규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건 고스란히 영업 손실이 되는 것이고, 이 영업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신규 수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신규 수요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일평균 이용객이 2,000명 정도인 직산역과 복명역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미 기존에 4,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부석역 인근에 도시개발 사업이 전부 진행이 된다면 기존 생활권의 주거지도 이미 형성돼 쌍용역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5,000명 정도? 그럼 신규 수요는 1,000명 정도. 그리고 예전에 경전철 타당성 조사 시에 경전철이 없이 부석역만 건설 시에 약 7,000명 정도를 예측했으니까 약 5,000에서 7,000명 정도로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기존 수요인 공주대 수요를 제외한다면 약 1,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신규 수요로 될 것 같아요. 그럼 신규 수요율은 12%에서 약 40% 정도. 그럼 부석역의 신규 수요에 대한 수익은 전체 수익의 10에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탕정역과 마찬가지로 영업손실 보전금을 30년 동안 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천안에서의 철도는 동남구와 서북구를 갈라놓아 지역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시설이기도 하고, 거기에 천안의 수도권 전철은 수도권에 비해 정차역 사이가 구간의 거리가 길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차의 이용률이 높죠. 또한 철도를 내가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나에게 소음과 비산먼지를 제공해주는 시설일 뿐이기도 해요. 그리고 운영시 손실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매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사업이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죠. 당연히 공익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학생들의 안전과 통학의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또한 천안 북부생활권의 경제권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요. 이로 인해 천안 균형 발전의 기대 효과도 클 것이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수도권 전철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출근길 대란을 해소시켜줄 경전철 쪽이 더 좋지 않나 하지만 이건 찬반 여론도 많기도 하고 단기간에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굳이 받아줄 이유가 없어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석역은 필요한 시설이야.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말이죠. 왜?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공론화가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성성동, 업성동 관련 계획들과 뉴스, 그리고 국토부 승인을 받은 부석역 계획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볼까요? 일단 이번에 발표된 사실들만 나열해 볼게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잠시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추정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이런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석역 인근 도시개발 사업 현황이에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성성 1에서 4지구 약 8,000세대가 계획되어 있었고 개발이 완료되었죠. 그리고 우측에는 부성지구 토지 조성은 완료되었고 현재 가보시면 아파트 건설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구역 지정이 제한된 계획들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성성 1에서 4지구 우측편에 성성 5지구, 성성 6지구, 부대 1, 부대 2 도시개발사업 구역이에요. 예전에 뉴스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도급계약했다는 곳이 성성 5, 6인데 이곳의 성성 6지구가 아니라 예전에는 여기가 성성 6지구였거든요. 여기가 지금 명칭이 부대 1지구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걸 조금 헷갈려 하시길래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는 빠져 있었던 성성 7, 그리고 성성 8, 그리고 제일 빠른 업성지구, 올해 말이면 분양을 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유치원 자리,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칭이라고 했던 업성 2지구, 업성 3지구. 그리고 이 업성 3지구의 경우는 지금 구역 지정이 제한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천안시에서 아직 제한을 받아준 상태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역의 모양이 어떠한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조금 크게 그려져 있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이렇게 요만하게 계획되어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없지만 예전에 성성 8, 9, 10이라고 불렸던 곳이 이제는 8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9, 10, 11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가칭이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12,000세대가 계획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거의 뭐 예상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은 요거까지 더하면 약 13,000세대, 그리고 성성 1에서 4지구에 8,000세대, 그리고 부성지구에 약 5,000세대를 합하면 토탈 이 안에만 약 23,000세대가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두 번째, 이번엔 뉴스예요. 부성역이 최근 1월달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죠. 그 이후에 철도공사와 부성역 신설 사업에 대해서 위수탈 협약을 맺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이 부성역이 초기에는 성성 1에서 4지구, 부대지구만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부성역 인근에 도시개발 사업이 많아. 그러니까 타당성이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제시한 내용이에요. 이 도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개발들이 모두 진행되면 21,000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90, 11까지 가면 23,000세대가 나오니 우리 부성역은 신설에도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 시 BC 1.03이 나왔어요. 이 타당성 조사 시 1 미만이면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고 1 이상이면 타당성이 나오는 것인데 1보다 살짝 높죠. 간신히 통과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성역 신설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검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내용은 이래요. 사업비 403억 원 전부 천안시에서 부담. 향후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등으로 사업비 증가 시에는 천안시 부담. 영업손실 보전 협약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 시 어디? 천안시에서 부담. 그리고 저번 부성역 영상에서 이 부성역을 운영했을 시 영업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영업손실은 천안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용은 탕정역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그 예측치가 나왔는데 30년 토탈 총액 228억이에요. 그럼 연간 천안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약 7억 6천만 원. 천안시 자체 추정치라 그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아까 부성역 건설 사업비가 약 403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천안시 자체 예산이 없는 건 아닌데 자체 재정으로 할 예정은 아니라고 해요. 예산은 있긴 하지만 일단 지불하고 향후 인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분담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천안시 생각.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돈을 이게 줘야 될 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의회에서는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미리 내지 말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돈을 걷어서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모아서 줘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도시개발 사업들에게 얼마를 부담시켜야 되는지 그걸 설계 중에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국토부에선 승인이 났고 현재 부성역에 대한 설계를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며 설계가 한 1년 반 정도 걸리니까 26년 준공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결국 돈만 납부하면 26년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안 자체 재정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받는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혹시나 의회의 생각처럼 도시개발 사업에서 먼저 부담시킨 다음에 그 돈을 모아서 준다면 조금 시일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뉴스는 노태산 포레나요.
이 노태산 포레나의 경우 아산에서의 예미지에 비해 분양률이 생각보다 저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분위기가 계약률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무순위 40세대 청약을 실시하죠. 4월 5일에 무순위 접수, 내일인 4월 8일 금요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어요. 이 노태산 포레나 1단지가 831세대 중 40세대. 뭐 그리 많은 물량은 아니죠. 뭐 천안이 조정지역이다, 분양가가 비쌌다, 계약금이 20%다, 뭐 이런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맞은편의 성송동을 생각한다면 매매가 7억 가까이를 찍었단 말이에요. 노태산 분양가 35평형 4억 중반대. 주변 아파트보다 확실히 차익이 생길 만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계약분이 나왔어요. 뭔가 흐름이 바뀐 느낌이 오시나요? 이미 동남구 쪽에는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게 입지가 괜찮은 곳까지 발생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노태산 포레나의 경우 무순위 다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흐름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죠. 왠지 느낌이 부동산 가격 조정기가 올 것 같아. 그럼 좀 기다려볼까? 라는 생각을 말이죠. 여하튼 이 내용은 부동산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8개월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화정도 아이파크에 대한 징계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죠. 근데 제가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현대산업개발이 성성 5, 6,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성성 5와 부대 1지구를 21년 3월에 공사 수주 받았죠. 그리고 위쪽에 8, 9, 10, 지금으로 얘기하면 9, 10, 11 여기도 공사 수주 받았어요.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영업 정지 처분 받아도 그 전에 수주 받은 건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행사에서 이미지 문제로 시공사를 변경한다거나 또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로 인해 혹시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 시공사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4개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4개의 사실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별개의 일인 것 같아요. 뭐 성성동, 업성동의 개발사업 중 일부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맡았다 정도만 어느 정도 연관성 있어 보이는데 이 부석역 신설과 노태산 포레나 무순위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자, 위에 4가지 사실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성성동, 업성동, 부대동에는 약 13,000세대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완료된 사업까지 한다면 약 23,000세대가 계획 및 완료되었다. 뭐 아직도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 예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안에서는 이러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부석역 타당성을 얻었지만 부석역 신설 비용을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부과해 진행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위치가 좋은 노태산 포레나가 무슨 일하니? 그럼 업성동, 성성동에 진행하려는 사업들 또한 미분양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근시일 내로 올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또 시행사들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성성동, 업성동 사업에서의 일부 시공사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혹시나 시공자의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럼 천안시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안 걷어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도 되지만 시의회에서는 먼저 지급해서 부석역 사업을 진행하려 하기보다는 인근 도시개발 사업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거둔 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의 도시개발 사업들의 진행이 미분양 및 현대산업 개발로 인해서 지연이 되거나 무산이 된다면 부석역 건설 비용인 부담금을 걷지 못해 부석역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혹시나 이런 하나만의 팩트, 뭐 부석역 신설 확정, 성성동, 업성동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대산업개발, 도시개발 수주, 뭐 이런 팩트만을 보고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금의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뜨겁게 타고 있는 지역의 투자는 조금 더 신중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런 지역들의 부동산의 가치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그 주변의 호재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시에는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흥분되고 뭔가 사야 할 것 같은데 너의 유튜브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네, 저는 저분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특히 작년같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을 때 그 흥분된 가슴을 가라앉혀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필요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뭐 부석력의 효과가 어떨지 이렇게 많은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죠. 선거철이에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GTX-C 연장,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 등등등등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사업에서 천안에서 제일 이득을 얻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청수역입니다. 예전 천안 청주공원 복선전철 사업에서 언급되었던 바로 그 청수역. 한 공무원은 이 복선전철 사업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곳에 용곡동 도시개발 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수역은 필요해요 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예요. 뭐 그 언급으로 이 용곡동 일대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청수동에서 여기 생긴대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의 토지 가격이 오르는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 2005년 수원 병점에서 천안역까지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면서 당시 전철역이 생겼던 성완, 직산, 두정동의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직산의 경우는 30만원도 안 되던 토지들이 100만원 이상 거래가 되고 특히 직산역 인근의 농업진흥구역 이런 부분들 옛날 말로는 절대농지 토지가 3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되기 시작해요. 왜? 전철이 들어오면 전철 역세권이 생길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럼 해당 토지들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천안 남부권의 최대 이슈 청수역. 이 청수역이 들어온다면 과거 사례에서 보았듯이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오늘은 이 청수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철도 관련한 용어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뒤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천안에는 어떤 철도가 있죠? 경부고속선, 그리고 경부선, 경부선에서 이쪽으로 장항선이 있죠. 경부선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선 철도예요. 장항선은 천안역에서 익산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고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두 노선에 선로를 공유를 해서 수도권 전철이 운행 중에 있어요. 천안은 2005년 경부선의 수도원 병점에서 천안역까지 복복선 작업 이후에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연장되어서 운행 중에 있고요. 2008년에는 장항선 구간이 천안에서 신천까지 복선 전철화되면서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운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부선, 장항선, 수도권 전철 이걸 헷갈려 하세요. 최근에 개통한 탕정역 있죠. 이 탕정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연장에서 운행하는 정거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장항을 갈 수 있는 전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못 타요. 여기에 장항선이 정차하지 않으니까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수도권 전철은 수도권의 지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경부선, 장항선은 무궁화, 새마을, 비둘기 타보셨나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앞으로는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수도권 전철은 전철, 지하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경부선, 장항선은 철도라는 용어를 통일해서 써볼게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전철은 어때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죠? 정차를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성완역, 직산역, 두정역, 천안역, 북명, 쌍용, 탕정, 배방, 아산, 운영온천역까지 뭐 그 뒤에 더 있고요. 정차를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 정차 간격이 2.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 서다 해서 표정 속도가 30에서 50km밖에 나오질 않아요. 지하철이 똑같죠? 그럼 무궁화호, ITX 이러한 철도는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차하는 곳이 얼마 없어요. 성완역, 천안역, 그 다음에 아산역, 그리고 아산 온양온천역. 직산에 무궁화가 서지 않아요. 두정동에 무궁화가 서지 않습니다. 새마을호 정차하지 않습니다. 보통 정차역의 간격이 10km 이상으로 정차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 표정 속도가 서울역에서 천안역까지가 약 80 후반에서 100km 미만이야. 확실히 전철보다 빠르죠. 가다 서다 하는 간격이 짧지 않으니까요. 그럼 전철은 정거장의 간격이 2.5km로 정거장이 많고 속도가 느리다. 철도는 정거장의 간격이 10km 이상이고 수가 적고 속도가 빠르다라고 간단하게 정의해볼까요? 그리고 경부선 선로를 공유해서 수도권 전철이 운행 중이고 그 운행하는 정차역들은 현재 성완, 직산, 두정, 천안역에 있다. 그리고 새로 신설하려는 부석역이 있고 상항선의 선로를 신창역까지 선로를 공유해서 수도권 전철을 운행하고 있다. 그 역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셔야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죠. 청수역은 어디에 언급되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위에서 수원 병점에서 천안역까지 복선화가 되었다고 했죠. 2005년에. 철도 노선을 2배로 증설한 것이에요. 거기에 알파로 전철화 사업까지. 자, 그럼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이 천안역 이후 구간인 경부선 구간과 그리고 충북선을 이쪽으로 해서 복선화하는 사업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로를 증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천안에서 철도공사에서 요청했던 게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했었죠.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바로 청수역입니다. 바로 이 자리죠. 자, 그럼 해당 구간은 전철인가요? 철도인가요? 철도예요. 이곳에 수도권 전철 운행 안 하잖아요. 그죠? 수도권 전철은 경부선, 장항선 구간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이 아니라 그냥 선로를 증설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럼 해당 사업은 철도예요. 자, 두 번째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 사업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현재 경부선에서 천안역까지 수도권 전철이 오고 여기서 장항선으로 통해서 이렇게 신창역까지 수도권 전철이 연장되어 있죠. 운행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요 노선을 추가해서 독립기념관을 종점으로 하는 역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겠다는 거죠. 천안에서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개발이 안 된 동부생활권에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해당 계획에서는 청수역의 위치가 2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건 전철이에요? 철도예요?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사업이니까 전철이겠죠. 다음 세 번째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예요. 서산에서 울진까지 330km를 연장하는 사업이고 지금 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강원도를 가려면 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한 5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2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사업이에요. 최초에는 전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어서 8조 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서 타당성이 안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일부 노선을 이용하는 곳으로 해서 3조 원대 비용을 줄였지만 아직도 타당성은 안 나오는 노선이에요. 여하튼 타당성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 세 지역을 연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노선이에요.
천안에서의 노선은 천안 아산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중화로 통해서 이렇게 목천, 병천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 사업이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울에서 울진까지 가야 되는 노선인데 전철처럼 막 가다 서다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해당 노선은 철도예요. 다음 청수역에 언급되었던 계획 중에서 천안 경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천안에 수도권 전철이 들어오던 2005년에 도시개발 사업 및 개발들이 많아서 진행하렸던 사업이에요. 노선은 1단계가 백석동을 지나서 성성호수공원을 지나 이렇게 2단계는 이렇게 된 사업이죠. 당시 계획으로는 큰 것만 말씀드리면 아산 신도시, 그 다음에 천안에는 국제 비즈니스 파크, 그리고 청룡동에는 청수지구.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구성역이 인근의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당내의 이용객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타당성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진행을 할 것처럼 하긴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당시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2007년의 금융위기, 2008년의 리먼 사태 등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산업단지가 취소되고 그러다 보면서 타당성이 안 나와서 무산된 계획이에요. 저는 이 경전철 사업이 천안에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교통 대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을까 해요. 당시 1단계 노선에서 구성역이 언급이 되었고 2단계 노선에서 나온 게 바로 청수역입니다. 이건 천안의 지하철 개념이니 이건 전철로 봐야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면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철도,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사업은 전철, 그리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철도, 경전철은 전철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설명회에서 도시개발 관련 공무원이 나와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해당 구역은 용곡 도시개발 사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청수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요. 여기. 그 말 한마디에 인근의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알게 되고 인근 토지 가격을 올려놓은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전철이에요? 철도예요? 철도 사업이죠. 그럼 철도의 특징은요? 정차역 간격이 멀다. 그 간격이 10km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해당 사업에서 청수역과 천안역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2.4km예요. 간격이 좁죠. 그럼 철도가 가려고 속도를 내자마자 속도를 줄여서 정차를 해야 돼요. 왜? 간격이 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설명회에서 철도공사가 천안 공무원에게 했던 말이 해당 노선은 철도입니다. 님이 생각한 것처럼 이건 전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말을 해주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철과 철도를 구분 못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여하튼 이 사업을 통해서 청수역 설치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를 한다면 회차 노선도 막 신설을 해야 되고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 사업. 자, 여기에서 청수역은 설치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전철 연장 사업에서는 청수역이 여기든 설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해당 사업은 천안만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기 어려워요. 천안 지역만을 위한 현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바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라는 거예요. 위에서의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사업은 천안만의 현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못하지만 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국가의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현재 경부선 노선을 이용해서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연장했듯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이후에 해당 노선을 이용해서 독립기념관까지의 전철을 운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천안시 철도 관계자의 말이에요. 자, 그럼 청수역은 언제 건설되는 걸까요? 일단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철도 사업이고 회차 노선 신설 등의 비용 문제로 설치가 어려워요. 그럼 수도권 전철 1호선의 독립기념관 연장 사업은 천안 자체 현안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죠. 그럼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가 건설이 된 후에 경부선 선로를 이용해서 수도권 전철을 연장했듯이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선로를 이용해서 독립기념관까지 가는 전철을 만들 때 청수역 건설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청수역은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가 건설되는 이후이거나 동일하겠네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시기를 나눠보자면 모든 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예타도 면제되고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이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는 반영이 안 되었고 추가 검토 사업으로만 선정이 되었어요. 그럼 현 정부가 공약으로 반영을 했으니까 빠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이 계획은 5년마다 발표하니까 21년, 26년에 발표가 되겠죠. 그럼 이 26년부터 사업에 대한 행정적 단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단계에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실시설계 승인까지 거쳐야 하고 보상하고 착공을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준공을 내야 되는 것이고. 한 예를 들자면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의 경우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06년에 반영이 돼요. 이 반영이 되고 나서 2014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게 되죠. 근데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타당성 조사를 재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현재 2022년이죠. 아직 행정적 단계 끝도 안 됐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됐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최소 기간으로만 설정을 할게요. 철도공사에서 나온 자료예요. 타당성 조사 12개월, 실시 설계 24개월, 보상은 보통 감정평가하고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죠. 그럼 나머지 고시, 승인 이런 건 그냥 바로바로 된다고 하자고요. 그냥 즉시 프리패스로. 자, 그럼 최소 착공까지 4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죠. 최소 10년이에요. 됐어요. 제일 좋게 와서 4년이라고 하자고. 그리고 착공 이후 준공까지 5년을 잡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라던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가 운행하는 데까지의 최소한의 시간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되기까지 4년이 남았고요. 행정적 단계에 최소 4년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까지 준공까지 약 5년, 약 14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죠. 그럼 청수역은 다음 사업인 해당 사업을 이용해서 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청수역이니까 이 이후겠네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천안시 철도 관계자도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최소 20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안에 청수역을 건설하려면 경전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했지만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인근에 투자하신 분들 많죠. 물론 청수역만을 보고 투자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청수역이 이런 개발 계획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부 흔들어 놨을 거라고 봅니다. 이 청수역 개발 계획이. 근데 여러분, 이 청수역은 언제라고요? 20년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14년이라고 할게요.
난 이 돈이 없어도 20년, 30년 충분히 버텨 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투자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했냐, 실패했냐, 아니면 수익률이 1%냐, 10,000%냐,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사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시작을 했다면 투자이고요. 어떠한 사실을 맹목적으로만 보면서 했다면 이건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도 본인은 공부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했다고 하겠지만요.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했을 때 얘 또 이상한 이야기 하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하는 말이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렇게 투자해도 늦지 않잖아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실 거라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제 말이 다 맞으니까 제 의견을 따라라 라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 한 명의 의견이 아닌 여러 사람의 생각을 종합해서 분석해보고 그렇게 투자해도 늦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저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은 조선시대부터 영남, 호남과 서울을 잇는 주요 길목이었죠. 그래서 천안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통의 도시예요. 국가의 성장을 견인한 경부고속도로, 2005년 병점 천안역 구간의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거기에 경부고속철도까지 교통의 도시라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까지 반영되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GTX-C 노선이 평택의 지제역 그리고 천안역까지 연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대선 공약도 있었죠. 그래서 지방선거철과 맞물려서 이 GTX-C 노선 연장에 대한 공약이 여러 후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산에서도 이 GTX-C 노선을 아산, 온양, 온천역까지 연장을 요구하고 있죠. 그럼 요즘 이 뜨거운 이슈인 GTX-C 노선 연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고! 22년 4월 28일 얼마 안 됐죠? 윤석열 당선인이 천안에 방문을 했어요. 당시 뉴스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충남 천안 아산을 위한 화끈한 선물 보따리 가득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무슨 선물 보따리를 가득 주었을까요? 당시 당선인은 GTX-C 노선이 천안역 연장과 그리고 아산역 연장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 GTX-C 노선이 충남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GTX가 뭐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잘 알려진 것은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후보가 재선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잘 알려졌어요. 실제로는 2007년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한 평균속도 100km에 달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GTX의 G를 경기도의 G를 딴 것으로 의미가 좀 강하지만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도 GTX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존의 도시철도의 문제점인 느린 표정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GTX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철도 노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는 점이에요. 그 차이점의 제일 큰 점은 정거장 수와 속도죠. 기존 수도권 지하철의 정거장 거리는 평균 1에서 2km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거장의 간격이 이렇게 좁다 보니까 체감 속도가 30km 내외예요. 그런데 이 GTX의 경우는 이 노선을 직선화하고 정거장 수를 최소함으로 인해서 표정 속도를 약 100km로 끌어올리게 돼요. 현재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청량리역에서 천안역까지의 표정 속도가 약 52km 정도. 기존 수도권의 지하철의 경우는 30km. 기존 수도권에 비하면 약 3배,
천안에서 청량리역까지 한다면 약 2배 정도의 표정속도가 개선이 되는 거죠. 이처럼 서울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GTX로 서울과 경기도의 공간 구조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GTX는 기존의 지하철에 비해서 40m 이상의 대심도로 건설이 되면서 고상비가 최소화되고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차역의 간격을 넓혀서 표정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게 이 GTX인데, 정치적인 문제,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본인 지역에 정차역 추가를 요청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GTX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타당성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GTX, A, B, C 3개 노선으로 나뉘면서 이 중에 타당성이 제일 높은 A 노선은 운정역에서 동탄까지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고 B 노선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2030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는 C 노선의 경우는 2018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2019년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어요. 21년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GTX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 천안 2035 도심기본계획에 GTX C노선 연장계획이 나왔을 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대강법에 따라서 건설 기준인 삼성역에서 천안역까지의 기준이 약 40km가 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삼성역에서 천안역까지의 거리가 89.9km예요. 그래서 천안은 이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 21년 12월 13일에 대강법의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현행 권역별 중심지 반경에서 약 40km였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어요. 시 종점 간의 통행시간이 60분 이내이거나 또는 50km 반경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설명회를 개최했죠.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4월에 입법을 예고할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곧 이 내용으로 입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천안역 연장은 대광법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천안역까지 연장 가능성은 열어놓았어요. 좋은 소식이죠, 당연히. 천안에서 청량리역까지의 표정속도가 50km인데 2배인 100km로 빠르게 서울로 갈 수 있으니까 호재가 맞죠. 이런 GTX와 같은 교통 호재는 부동산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요소이니까요. 이제 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제 돈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 해당 사업은 민자 사업이에요. 사업자는 현대 컨소시엄. 결국 연장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GTX C노선의 종점인 수원역의 경우는 일평균 수도권 전철 7만 6천 명, 일반 및 고속철도가 약 3만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지제역의 경우는 5천 명 정도. 천안역의 경우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코로나 전후로 했을 때 15,000명, 그리고 ITX 무궁화호의 일반 철도의 경우가 16,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수원역에 비하면 이용 인구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평택 지제역의 경우는 천안 직산역과 더불어서 이 경부선 전체 역 중에서 꼴찌를 다투던 곳이었지만 그나마 SRT가 정차하게 되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예요. 하지만 천안역의 경우는 2008년에 약 4만 명의 이용 인구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점인 수원역에 비해서 평택의 지제역이라든지 천안역의 경우는 확실히 이용객 수 면에서 따지면은 조금 떨어지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부성역을 얘기를 했을 때 이 부성역에서 왜 부성역이 타당성이 나왔죠? 인근에
도시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현재 지금은 이용객이 별로 없지만 향후에 이용객이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타당성이 나왔잖아요. 이 천안의 부성역과 같은 게 평택의 지제역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평택 지제역의 경우 SRT가 이용 가능하고 인근에 고도 국제신도시가 있어요. 근데 천안은요? 동부생활권의 소규모 개발 및 일부 재건축을 제외한다면 천안역 인근에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저러가 민간 사업자라면 평택은 지금 현재 이용객이 당연히 천안역에 비해서는 당연히 적죠. 근데 향후 이용객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천안의 경우는 현재 3만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객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그럼 결국 천안에서의 수요는 경부선 수요가 GTX 수요로 전환이 되겠지만 그 이용량은 변화되지 않고 감소될 것이다. 장래에 커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GTX가 설치된다고 천안역으로 이용객이 대폭 증가할까요? 아니요. GTX가 설치가 된다면 이 천안역 반경에서 이런 부분들 이용 가능하겠죠. 원래 이쪽에서 이용했던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부분들, 이분들이 이쪽 와서 GTX를 이용할까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 KTX 타고 서울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천안시에는 말로는 이게 국비 사업을 하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또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줄 것으로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국가 재정으로 하지 않고 지자체가 분담을 하게 되면 예타에서 면제가 될 수 있어서 속도가 빠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천안시 자체 예산으로 힘들어 보이죠. 그래요.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서 천안역으로 GTX 신호선이 연장이 결정되었다고 하자고요. 자, 그럼 우린 바로 천안역 인근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일단 GTX 신호선의 수원역까지 연장 계획은 27년이에요. 계획상. 그런데 아직 삽도 안 떴어요. 한 예를 들자면 아산의 홍성 송산, 서해선 복선절철도 모든 게 결정된 이후에 기공식 당시만 해도 2018년을 얘기했는데 이후에 2019년, 22년, 23년 10월 계속 이렇게 늘어지고 있어요. 현재 공사 중인데도. 공사 기간을 최초로는 3년 정도로 잡았지만 현재는 공사 기간이 9년으로 변경된 상태예요. 그럼 사업의 준공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거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27년, 계획상의 27년은 수원역까지의 상황이에요. 지제역, 천안역까지의 연장은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 GTX라는 개념이 부동산 관련 논문이라든지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시간들을 제외하고 정치권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진행이 되기까지 약 12년이 지났어요. 그럼 천안역까지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말이 나오고 결정되는 데까지 10년, 공사하고 준공하는 데까지 10년. 그럼 천안의 GTX가 연장되는 시기는 약 2040년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10월 7일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천안, 아산, 평택 순환철도, 충남 대성공역화 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천안의 경부선과 아산의 장항선,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평택 포승산업철도, 여기에 장항선의 신례원역과 서해선 복선전철의 합동역을 연결해 순환선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만들면 요즘 들어보셨겠지만 메가시티를 많은 시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어요. 메가시티는 행정 권역은 다르지만 천안, 충청남도, 경기도 등 행정구역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 걸 기능적으로 연계해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말합니다. 그게 지금 대전, 세종, 충북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비약적으로 커버리면
먹혀버릴 위험성이 있으니 우리 충남에서도 그것을 대응하자. 그리고 수도권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천안과 아산이 있는데 실상 수도권과 연계하는 계획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수도권과 천안, 아산을 연계한 메가시티 계획을 세우고 인근 지역의 메가시티에 대응하자라는 의미예요. 딸랑 이 사진 한 장뿐이긴 하지만 이 사진을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가되는 노선이 12km라고 신례원과 합덕역을 연결을 했지만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과거 내용이 주요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과거의 계획은 언젠간 비슷한 계획으로 다시 나온다고요. 우린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안에 20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이라면 보셨을 거예요. 2008년 천안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던 천안 경전철 노선이에요. 2006년에 고려개발에서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되던 사업이에요. 당시 타당성도 1보다 높은 1.07로 사업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았던 사업이에요. 아, 잠깐. 경전철이 뭐요? 지하철을 말하는 건가? 요즘 트램 머시기 이야기 하던데 트램을 이야기하는 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잠깐 경전철에 대해서 정리하고 갈게요. 이 경전철이란 경량전철의 약자로 그냥 한자 뜻과 같이 가벼운 열차를 말해요.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중전철이죠. 이 중전철은 보통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라고 많이 부르시죠. 지상에 있으면 지상철인데 이런 거 보통 구분 없이 그냥 중전철을 지하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속철도인 KTX, SRT와 일반 철도, 새마을호 같은 것들은 장거리 통행을 위한 철도라면은 이 중전철은 광역 도시 간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지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이 경전철은 고속철도, 일반 철도, 중전철의 음영지역에 설치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건 수도권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천안의 경우는 그 도시를 순환하는 도시철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더 간단하게는 천안 도심을 순환하는 철도, 하지만 기존 철도랑은 연계가 안 되는 지하철과 버스의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되시나요? 왜 연계가 안 되냐면 중전철의 중은 무겁다는 것이고 경전철의 경은 가볍다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이 무게에 따른 선로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수도권 전철 1호선인 경부선과 상항선에는 연계가 안 되고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환승을 해야 돼요.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경전철 계획은 각 지자체마다 정말 많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지하철보다 건설 비용이 적고 무인 운영으로 운영비가 적게 들죠. 거기에 짧은 운행 간격으로 수송 능력 또한 탁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건설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의 지하철은 10년 정도라면 이 경전철은 건설 기간이 약 4년으로 짧죠. 그럼 앞으로 인구 증가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해 교통 수요가 증가할 곳에 딱 설치를 한다면 교통 지정체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시 이 경전철 계획에서는 고무차륜 경전철로 계획되어 있어 일반적인 철제 차륜, 철바퀴보다는 고무로 된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 면에서도 우수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짧은 건설 기간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선거용 또는 본인 치적 쌓기용으로 참 좋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당시 계획을 볼까요? 2008년 당시의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이에요. 아산에서는 아산만권 신도시 배방지구가 끝이 났고 2단계 사업 탕정 택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천안에서는 약 100만 평 규모의 국제 비즈니스 파크 조성 사업, 청수지구, 백석 육통단지,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신방 통정지구 등 엄청난 개발 붐이 불었던 시기예요. 당시 모든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국제 비즈니스 파크에 3만 3천 명, 아산 신도시에 18만 명, 청수지구 2만 명, 백석지구 2만 명, 신방 통정지구 1만 명으로 약 천안 서부권에 26만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인구 증가 대비 차량이 2대 1이었으니까 차량이 약 13만 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천안 도심 지역의 교통 정체가 거의 불보듯 뻔했어요. 또한 KTX, 경부선, 장항선, 수도권 전철 등도 환승이긴 했지만 연계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안 경전철 계획에 대한 타당성도 충분히 나왔다고 봐요. 저는 분명히 필요한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도시철도로 신설되는 역이 9개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거론되는 부성역도 이때 계획이 되었어요. 국제 비즈니스 파크에서 수요를 받아주고 수도권 전철과 연계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당시에는 부성역을 만든다면 수요가 1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상승된다는 보고서도 발표되었죠.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이 계획 하나만으로 국제 비즈니스 파크에서만 수천억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봤으니까요. 분명히 진행되었다면 지금의 천안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건 1차 계획이었고 2차는 터미널에서 남쪽 방면으로 계획도 있었어요. 이 계획에서 청수역의 위치가 보이죠. 그런데 요즘 경전철 이야기만 하면 한 소리들 하십니다. 그거 해서 뭐게, 만성 적자에 해도 이용도 안 할 건데, 그리고 그거 세금 먹는 하마잖아 하실 거예요. 경전철을 문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전철 개념이 도입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사례 중에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때문이에요. 제가 이 경전철 비용이 낮고 건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거용으로 만들기 위해선 계획을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타당성 조사 시 수요를 뻥튀기 하고 해서 진행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혹시나 손실이 발생 시 지자체에서 보존해주는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이라는 것 때문에 지자체의 세금 먹는 하마가 된 거예요. 여기에 부정부패까지 엮이게 되니 경전철이라는 걸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렇게 골칫거리로 만들어 버리다 보니 지역에서 반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지연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언제 발표됐다고 했죠? 2008년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금융위기. 그 전해인 2007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네요. 그럼 이때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모든 계획이 없어지거나 지연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시작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주민들 반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연이 되었지만 천안의 역점 사업인 국제 비즈니스 파크가 2011년에 무산이 되면서 약 5천억의 사업비가 필요한 이 경전철 사업도 이때 유야무야 없어집니다.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이 부성역도 국제 비즈니스 파크가 없어지니 당연히 타당성이 안 나오죠. 그래서 현재 부성역은 천안, 청주, 복선전철 사업에 포함이 되어 하니 많이 하지만
2019년 부석역 신설 토론회에서는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주변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인근의 도시개발들이 진행이 되니 그래도 그냥 간이역 수준으로 신설하자 라고 제안이 돼요. 여기에 역 건설 비용도 천안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혹시나 운영에 손실이 생긴다면 천안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만큼 타당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격동의 시기예요. 혹시나 이 경전철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현재 번영로의 교통지정체는 그나마 완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버스, 택시를 늘려도 결국은 이런 경전철 같은 신교통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천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교통수단이라는 트램, 등등등 뭔가 많은 말이 나오지만 아직도 천안과 아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결국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도로를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예산에서 복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로 신설의 SOC 예산은 점점 줄고 있어 이것도 좀 어려운 실정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 공약에 넣어달라고 충청남도에서 요청한 게 바로 처음 말씀드린 천하평, 천안, 아산, 평택 순환선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노선으로는 타당성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천안의 경부선에서 두정역과 천안역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역들은 일평균 이용객이 약 5,000명 정도예요. 그리고 온양 온천역도 장항선에선 제일 높은 일평균 1만 명 정도예요. 그리고 신창역은 그나마 수도권 전철역에 오기 때문에 2에서 3,000명 정도 유지한다지만 도구온천역은 역사의 위치 때문에 일평균 이용객이 약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례원역도 200명에서 300명 정도 유지할 뿐이죠. 그런데 서해선 복선 전철과 제일 가까운다고 해서 신례원과 합덕역을 연결한다면 이 노선을 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평택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노선을 타고 온양 온천역에서 간단 말이죠. 뺑글뺑글 돌죠. 기존에 있던 노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감소하겠죠. 이용객이 감소하면 수익성을 위해 배차의 수출이고, 이건 지금의 장항선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라면 제일 이용객이 많은 온양 온천역에서 평택의 안중역으로 연결하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서해선 복선 전철의 인주역이 활성화가 되고,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온양 온천역에서 인주역으로도 연계도 괜찮아 보이네요. 아니 근데 그걸 왜 네가 네 맘대로 막 이렇게 생각해? 알아서 윗분들이 알아서 할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저 노선이 타당성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생각하는 노선의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그리고 그럼 안중역과 온양 온천 사이에 거리가 멀죠. 그러면은 중간에 역 안 생기겠어요? 인주역과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요. 중간에 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부라면, 또는 내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제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잠깐만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안중역과 온양 온천 사이에 역이 생긴대, 이런 얘기 하고 다니시면 사기꾼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진 딸랑 한 장이 끝이에요. 그리고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된 이후이고
호승 평택선 또한 완공이 된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통과, 무사 통과되어도 다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된다 해도 최소 5년 이후예요. 물론 이런 계획안이 나오고 반영이 될 때까지 5년은 좀 어려운 이야기고 최소 10년은 봐야 돼요. 뭐 그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될지는 솔직히 점쟁이도 모를 거예요. 저도 10년 뒤를 예측하는 건 무리입니다. 뭐 그래도 우린 이런 사례를 보고 향후에 비슷한 계획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 서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고민해보자는 내용인 겁니다. 이런 고민이 향후 여러분들의 토지 투자에 진짜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나온 천안, 아산, 평택, 순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전 천안 경전철 계획까지 말씀드렸네요. 이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파트 중에 계획의 배경을 보면 현재 여건이 어떠하니 앞으로 우린 이에 대비해야겠다. 그리고 그에 맞춰 어떠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죠. 이 배경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번 2040 계획의 배경은 아산시의 고속도로 2개 생기고 고속철도라고 써있지만 고속화철도입니다. 고속화철도인 서해선 복선전철이 생긴다. 이에 맞춰 연계교통망 및 성장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동부생활권의 개발에 집중되고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심각하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게 계획의 배경이에요. 딱 보면 고속도로와 철도 관련 연계교통망 계획이 예상 가능하고 동부생활권의 난개발이 예상이 되니 성장관리 방안이나 난개발 방지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선거 공약이 반영이 돼요. 그리고 아산시도 베이밸리에 맞춰 시장님 생각인 아산항과 관련한 무언가 또 넣어주고요. 제 영상 댓글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둔포역이 생긴다는데 맞나요? 라는 글이었죠. 이 둔포역이라는 것은 천안의 경부선, 아산의 장항선, 이 장항선의 신례원 여객과 서해선 복선전철의 합동역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해안 철도와 그리고 서해선 복선전철 평택선 이렇게 연결하는 게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순환 노선이거든요. 이 노선에 아산시는 본인들 생각을 하나 반영한 게 있는데 성원역, 둔포의 둔포역, 아산항역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인주역, 그리고 신례원, 다시 합덕, 온양온천, 천안의 장항선으로 해서 이 내부 순환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산형 순환철도.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둔포역입니다. 당연히 철도가 생기면 좋죠. 그런데 생기면 좋다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철도가 필요한 이유, 근거는 설치를 위한 비용은 국비나 아산시에서 발생을 할 것인데 그 투입되는 비용 대비 우리한테 실익은 충분한지, 경부선, 장항선까지는 철도이며 일부 노선에 수도권 전철을 활용하고 있고 서해선 복선 전철의 경우는 고속화 철도이고 중부권 동서해안 철도는 단선 철도예요. 운행 차량이 다르고 속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 여부도 체크해야 해요. 거기에 신규 노선은 전철인지 철도인지 고속화 철도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 느낌으론 그냥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표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산시 재정으로는 이 노선 불가능해요. 국비를 받아 진행하자니
위에서 말했던 실익은 있는지, 타당성은 충분한지, 이용객의 수요는 충분한지, 사업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만족시키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언젠가 지금의 이 노선들이 복선으로 선로의 용량을 증설하고 수요가 충분히 받쳐준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계획된 중부권 동서해안 철도의 경우도 시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 둔포가 개발축으로서 괜찮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고려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계획의 배경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계획들이 추가되었다는 겁니다.